40대 이후에 성인을 주 타깃으로 했던 성인병, 아니 생활습관병이 최근 들어서 젊은 층까지 무차별 공격한다는 점. 이른바 문명병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이제 연령을 초월하는 무서운 병마로 돌변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이다. 이들 3대 생활습관병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 원인의 50% 선을 넘어섰다. 오늘날 절반이 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습관병이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희귀병이었다는 사실이다. 가공할 이 질환들은 20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환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게 건강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마세요 라는 해괴한 말로 인사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공교롭게도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의 최고 경영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심장병과 암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없다. 불행을 당한 두 사람 모두 패스트푸드 마니아였다는 사실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이 책은 셀러리맨이었던 내가 기막힌 경험을 하고 쓴 논픽션이다. 나는 직업과 관련하여 한때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식생활과 건강의 함수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권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생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신생아의 30%가량 되고 소아 비만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세 아이들의 충치 유병률은 5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천식, 소아당뇨, 소아암 등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질병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빼앗는 걸까요? 저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 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이 뜻하지 않게 이들의 건강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먹거리인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먹거리인지, 날로 늘어가는 첨가물과 설탕에 아이들이 쩔어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암 먹거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등의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을 만나온 환경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전직 과자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양심 선언을 담은 책입니다. 나는 한때 유명 제과회사의 중견 간부였다. 내가 하던 일은 과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무였다. 난 과자를 사랑했으며 과자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난 제과업계에 몸담게 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항상 재미있게 또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나의 회사 생활에 암세포와 같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자라났다. 너무 자라는 속도가 느려 처음엔 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인지했을 때 그 일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와 같았다. 여름철 소나기가 뜨거운 대지를 일거에 식히듯 그것은 나의 열정을 여지없이 식혀버렸다. 그 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늘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에 의해 마무리되었던 회사 일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난 더 이상 촉망받는 간부 사원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하며 시간만 축내는 삼류 월급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결국 나는 조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왜 그토록 좋아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는가? 무엇이 나와 그 직장의 인연을 가로막았는가? 처음엔 극히 사소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일순간에 나의 열정을 식혀버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졸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펜을 든 까닭은 무엇인가? 꿈의 식품 과자. 나는 제과인이 된 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의 친구인 과자를 만드는 일은 정말 보람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바람 나게 일했다.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이듬해 그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관심이 많고 사업 수완이 좋은 동생뻘의 친척 한 사람을 설득하여 합류. 그들의 사업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세는 확장되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신제품 개발하며 점포수를 늘려갔다. 창업한 지 10여 년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갖게 되고 제품도 수십 종에 달해 그들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을 누가 시샘하기라도 한 것처럼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쯤 된 1967년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숨진 사람은 나중에 합류했던 동생이었다. 그는 당시 54세,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다. 사인은 심장마비. 직업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왔다.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 품질 관리를 위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다.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만으로도 못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흡인하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체인의 영역의 발자취다. 창업자의 이름은 올 로빈스. 일찍 숨진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생은 버트 베스킨. 그리고 창업자의 아들은 지금 채식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로빈스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설탕을 싫어한단다. 우리 몸 안에 설탕이 들어오면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하지. 만일 설탕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인슐린이 그걸 치우느라 무지 애를 쓰겠지. 그래서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자물성이 없는 게 문제야.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인슐린은 그만 지쳐버린단다. 인슐린이 지쳐버리면 결국 아까 얘기한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다. 원래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가 금방 썩지. 하지만 이가 썩는 건 문제도 아니란다. 그런데 과자에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렴. 과자 속에는 또 몸에 해로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이런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허약해진단다. 세포가 뭔지 아니? 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말하지. 집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즉 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벽돌이나 마찬가지지. 세포가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힘을 못 쓰겠지.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 병에 걸릴 수도 있단다. 요즘 확인된 걸 보면 과자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뿐 아니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큰 문제야. 또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화학물질이 우리 뇌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리고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지? 이런 무서운 사실들을 전엔 잘 몰랐지. 요즘에 와서 과학자들이 하나 둘씩 밝혀내고 있는 거야. 이제부턴 아빠도 그런 거 안 먹을란다. 오늘 아빠가 과자하고 음료수들을 모두 치워서 기분 나빴니? 앞으로는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참기로 하자. 알겠니?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의 저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등장하는 말이다. 찬사의 말인가? 하지만 저자는 곧바로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냉소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식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스턴트 라면이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튀김 요리의 공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어느 일본인의 뇌리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스치고 지나간다. 그것은 국수같이 생겼지만 국수가 아니고 기름에 튀겼지만 템뿌라도 아니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끓는 물의 2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품화되어 곧 산업 생산에 들어간다. 컨비니언스 지상주의가 만연하던 20세기 중반,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신기한 식품은 과연 난세의 영웅이었다. 순식간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가정의 식탁을 점령해버린다. 이 기발한 제품은 수년 후 현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스턴트 라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첨가물의 유해성만이 아니다. 첨가물 문제는 어찌 보면 표면적인 폐해에 불과할지 모른다. 인스턴트 라면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인체의 당 대사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다. 그 문제는 왜 인스턴트 라면이 정크푸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며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초코파이 한 개를 먹는다면 10g 안팎의 정제당을 먹는 셈이 된다. 각 부위별로 분석해보자. 먼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초콜릿은 엄밀히 말해 초콜릿이 아니다. 초콜릿 형상을 한 모조 초콜릿이다. 대부분의 초코파이류 제품에는 카카오 열매의 핵심 물질인 코코아 버터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다. 코코아 버터를 짜내고 난 코코아 파우더만 소량 들어있을 뿐이다. 모조 초콜릿에는 천연 코코아 버터 대신 화학 처리를 한 유지가 사용된다. 제품 포장지에 포기되어 있는 이른바 정제 가공 유지가 그것이다. 위대한 파괴자들 20세기의 걸작 라면 식품이 아닌 식품 정크푸드 스낵 제왕의 뒷모습 초코파이 충치는 빙산의 일각 캔디 기분 전환 입 청소에 가려진 껌의 진짜 모습 양의 탈을 쓴 1위 아이스크림 아메리칸 사료 패스트푸드 가공 그 허울 좋은 너울 가공 치즈와 버터 가장 위험한 것 햄과 소시지 노란 우유, 가공우유, 액체 사탕, 청량음료, 고가의 청량음료 드링크,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